이제 60세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 불행하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모두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이니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일 때 학교를 다니며 어른이 될 준비를 하듯이 멋진 노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중년부터 차차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고 억누르기만 했던 삶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도전하고 즐기는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 눈치만 보며 매일 똑같이 시간을 흘려보내기에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라도 마인드셋을 바꿔 전혀 다른 인생을 사세요.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늙어서 행복해야 진짜 성공한 삶이다. 오늘은 최고의 노인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의 책 60세의 마인드셋을 통해 60세가 넘으면 가차없이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의 전환점. 지금 60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인드 리셋이다. 50대까지의 바쁜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워도 된다는 뜻이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상도 다르게 보인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남은 인생은 분명 더 알차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다 70대에 들어서면 더 바삐 자유를 누리면 된다. 그것이 뒤에 이어질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이다. 사회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집에 틀어박혀 책이나 신문만 읽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동년배들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자. 모여서 영화나 연극을 본 후 감상을 나누는 것은 어떤가?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뇌를 자극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자연의 이치를 막을 수는 없다. 80대 후반에 들어서면 누구나 눈에 띄게 근육량이 줄고 적지 않은 사람이 치매 증상을 보인다. 그쯤 되면 아무리 힘을 내려고 노력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전환점은 60대가 된 바로 지금이다. 60세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70대에 자유분방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즉 정년 후인 6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남은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 우리는 나이, 체형, 성격, 사고방식, 생활환경, 직업, 가족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사실만은 단언할 수 있다. 다만 죽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평생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라고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미련 가득한 길이다.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탄 속에 눈 감는 길이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 답은 들을 필요도 없다. 마지막 순간에 만족스럽게 생을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거듭해도 답은 하나뿐이다. 늙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나누는 기준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개념이다.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누군가는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하며 생활의 제약이 점점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숨만 내쉰다.
반면 다른 이는 늙어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활기차게 살아간다.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임상 경험에 비춰보아도 후자가 훨씬 행복해 보였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었다. 현재 65세 이상을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딱 잘라 나누는 듯한 어감이 왠지 언짢고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들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일 텐데 말이다. 그래서 밝고 희망찬 새 표현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령자에서 나이가 많음을 뜻하는 고자를 행복을 의미하는 행자로 바꿔보면 어떨까? 글자 하나만 바꾸었을 뿐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나이에 이른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65세가 넘어도 즐거운 일상을 보내며 매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고령자라는 딱딱하고 건조한 표현 대신 행복한 고령자라고 부르면 어떨까? 한 단어만 더 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노년에 대한 희망도 느껴지지 않는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면 참고 또 참는 나이만 많은 그냥 고령자가 아니라 행복한 고령자가 되어야 한다. 행복한 고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60세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을 바꾸면 운명까지 달라진다. 앞서 말한 것처럼 행복한 고령자가 되려면 우선 마인드를 리셋해야 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30년 동안 의료 현장에 몸담아오며 6,000명 이상의 고령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무엇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지 직접 보고 배웠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아래의 마인드셋의 7계명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첫째,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 둘째, 해보기 전에 지레 판단하지 말자. 셋째,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여섯째, 답은 스스로 찾자. 일곱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혹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이어 습관이 바뀌고, 결국 당신의 운명까지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부터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인드셋 7계명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들여다보자. 삶의 끝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행복하게 늙어가며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우선 마음가짐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다. 나이 들어서까지 젊은 시절과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면 일상이 괴로워질 뿐이다. 고령자 중 대다수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며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신세지는 것을 꺼리고 건강검진을 받고는 의사가 권하는 대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며 소식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참고 절제하는 생활 습관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 끊임없이 인내하고 욕구를 억누르기란 정말 괴로운 일이다. 60세에 접어들어 가장 마인드 리셋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관념이다. 나는 지금껏 긴 세월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돌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늙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온다. 치매에 걸리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돈을 쓰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젊은 시절에는 집을 샀다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는 데다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니
되도록 아끼고 절약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한창 일하고 재산을 쌓을 나이에는 그게 맞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독립해서 생활비도 줄어들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절약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 계속해서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려버린다. 그때부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된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끼를 하는 일조차 버거워진다. 이렇게 치매나 노환이 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쯤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해질 것 같지만 사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어서 매달 들어가는 요양원비나 간병비는 연금으로 그럭저럭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야 많은 이들이 때늦은 후회를 한다. 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 참으며 흘려보낸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다.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일하며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젊음과 건강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마인드 리셋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고쳐보자. 돈은 쓸 수 있을 때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한다.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난다. 돈이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쓸 때 더 가치가 있는 법이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비싼 물건을 큰 고민 없이 통 크게 구매하는 고객에게 더 정중히 응대한다. 집에서는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많이 내줄수록 좋은 부모이자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대접을 받는다. 돈을 써야만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력이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님이 왕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돈을 적시적소해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모으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모아서 남긴 거액의 유산은 결국 죽은 뒤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것이다.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다. 재산을 남기지 않고 눈을 감으면 자손과 친지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지라고 말하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추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 감히 말하건대 그동안 모은 돈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쓰자. 자식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 거액의 유산보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기억이다. 60대가 지금과 다른 태도로 더 많이 소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랜 시간 일하며 적지 않은 재산을 쌓은 이들이 소비를 늘린다면 시장 경제는 활기를 띨 것이고 경기 상승까지 뒤따를 것이다.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컴퓨터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적합한 집을 짓고자 할 것이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당연히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서비스와 상품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나이를 먹을수록 적극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남는 것은 추억뿐이다.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어볼 걸.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퇴직금으로 스포츠카나 살 걸 등과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자. 지금까지 유지했던 절약 정신은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 돈은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에 두고 자유롭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써야 행복해진다. 쓰지도 않을 돈을 열심히 모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오히려 집착을 불러일으켜 불행의 씨앗이 될 뿐이다.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라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한 반대로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 해. 라는 생각도 고이 접어두자.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된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럴 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았는가?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다. 그러니 집안 사정이라며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걷어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다. 당신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든 자식이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병과 함께 살아간다. 오랜 세월 노인 의료 현장에 몸담아온 의사로서 60세에 반드시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질병과 건강이다. 건강 문제에 관해서라면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착실하다. 건강검진을 받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으면 어떻게든 정상 범위 내로 돌려놓으려 한다. 작은 증상이라도 발견되면 무조건 바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나타나는 횟수도 점점 늘고 철마다 자잘한 질병을 앓고 지나간다. 이런 현상은 자연의 이치다.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몸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 60대부터 병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공존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각종 건강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랬다간 오히려 부작용으로 권태감에 빠지거나 종일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크 현상을 겪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각종 수치나 건강검진에 집착할 필요 없이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그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두 가지 병이나 증상을 안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심각한 병이 아니면 약을 한 움큼씩 먹어가며 고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 몸 상태가 괜찮은지,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지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약은 통증이 심하고 괴로워지는 그때 복용하면 된다.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미리 이런저런 약을 몽땅 처방받아 남용하다가는 오히려 몸 상태가 악화되고 인지 기능까지 떨어지는 다약제 복용에 빠질 수 있다. 다약제 복용이란 5에서 10종류 이상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오늘날 고령화 시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자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하게 살고자 여러 약을 챙기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질병과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자 한결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나이 먹고 뒤늦게 후회하는 6가지. 지금까지 고령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다. 노년에 들어서 과거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다르게 살 것이라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아래의 6가지로 나뉜다.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개성을 억누르며 남에게 맞추려고 했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다. 돈 걱정만 하며 살았다. 의사의 말을 과하게 믿고 따랐다. 읽다 보니 가슴 뜨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위의 6가지를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부터 반대로 살면 후회할 일이 적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6가지를 아울러 정리하면 남의 눈치만 보지 말고 내 개성을 드러내며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사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당장 마인드를 리셋하고 지금부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60대부터 남은 인생은 모두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이 6가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이다. 70대,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시기. 나이가 들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같은 일을 해도 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은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중간중간 쉬어가더라도 계속하는 것이 좋다. 움직이면 피곤해지고 몸에 부담도 될 테니 애쓰지 말고 그만두자라고 생각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게 된다. 덩달아 의욕도 떨어진다. 당장 몸은 편안하고 쉬는 기분이 들겠지만 그렇게 손을 놓기에 60대는 아직 젊다. 70대도 마찬가지다. 70대는 노화에 맞서 싸우며 대비하는 단계다. 이때를 최선을 다해 잘 넘기고 건강을 유지한 채로 80대를 맞이해야 한다. 늙어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키는 일만 천천히 하며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80대 후반에 해도 충분하다. 몸 편히 지내는 것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 60대부터 귀찮고 피곤하다고 이런저런 일에서 손을 떼면 80대의 잔존 기능이 거의 남지 않는다. 그러면 즐겁게 살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잃게 된다. 독서나 정원 가꾸기처럼 가벼운 취미도 10년 이상 멀리하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80대를 보면 대부분 몰두할 수 있는 나만의 세계가 있다. 일상 속에 오랜 취미나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다. 외출하거나 사람 만나는 일도 꺼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하루는 여유롭고 느긋하게 흘러간다. 그들에게 요즘 사는 게 어떤지 물으면 인생을 즐기느라 지루할 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온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지나간다고 한다. 옆에서 보기에는 느리고 한가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관심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다. 이토록 알차고 부지런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즐거운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80대에 새로운 취미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니 60에서 70대부터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취미와 나만의 세계를 넓고 탄탄하게 마련해 두어야 한다. 공연 관람, 전시회 감상, 바둑이나 장기두기, 시 쓰기 등 무엇이든 좋다. 60대에 생긴 취미는 평생 취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60대인 나는 가끔 70대 노신사들을 보면 부러워진다. 술집에 바 테이블 한쪽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모습에 특히 그렇다. 주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얼굴과 단정하게 빗어넘긴 멋진 백발, 희끗한 수염, 몸에 잘 맞는 재킷의 이음새에서 여유가 느껴진다. 편안하고 느긋해 보인다. 아마 그 술집은 그의 오랜 단골집일 것이고 늘 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을 것이다. 여유롭게 술과 안주를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조금 이른 저녁 때 밥집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이 지긋한 손님이
좋아하는 초밥을 먹으며 반주로 사케를 즐기는 모습이 멋져 보인다. 여유와 연륜이 느껴진다. 때때로 여행을 즐기는 모습도 동경한다. 젊은 시절에는 열차를 타고 지방에 갈 일이 생겨도 바쁜 일정에 쫓겨 좀처럼 창밖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 하지만 70대쯤 된 여행객들은 다르다. 그들은 열차 한쪽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는다. 그런 모습에서도 여유가 느껴진다. 늙어가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다.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것은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이 들어서 비로소 진짜 의미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성공과 명예가 아닌 진짜 내가 되는 일 말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도 누군가의 동경을 받는 멋진 70대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최고의 노인 정신과 전문의가 말하는 60 이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7가지 태도, 60세의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책 내용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꼭 후회가 남기 마련이죠. 실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여 명의 환자를 돌본 한 간호사가 말하길,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대부분 이 5가지를 끔찍하게 후회한다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삽니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더 자주 물어야 합니다. 아침에 점심시간을 고대하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퇴근을 고대하고, 퇴근 후에는 주말을 고대하고, 주말에는 여름 휴가를 고대하고, 여름 휴가 때는 은퇴를 고대하며 삽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살면서 고대만 했을 뿐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도 후회했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은 공허했습니다. 여유로운 휴식이나 여행 등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좋고 싫은 감정이나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 걱정돼서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을 다 표현하지 못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라는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그때그때 표현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친구들과 뜸해진 걸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 속에 뚜렷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을 더 소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익숙한 것들에 대해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고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살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2가지 있습니다. 바로 여기와 지금입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끔 집 밖에 나가 산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노년이 되면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아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살아있음에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는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한 줄 알고 추억 속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후회하곤 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90살이 넘은 할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내가 곁에 없으니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이죠.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내 가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는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저축하기 위해서 돈만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축하는데 재미가 있어서 모으기만 모으고 쓸 줄은 모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저축도 필요하지만 소비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균형 있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가 불행한 사람들은 들어온 것을 움켜쥐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나이 들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정말 후회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에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만들고 평소에 엄두가 안 나서 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다면 이제는 나한테도 관대해야 됩니다. 노후에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인관계를 위해서 서로 사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빈틈이 있어야 사람이 다가갑니다. 바늘로 이마를 찔러서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에게는 곁에 사람이 붙질 않습니다. 사람이 붙지 않으면 소통을 못해서 갈수록 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나에게 너무 엄격하면 그것이 자기 괴로움이 됩니다. 세상에 완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는 자신에게 조금 너그러워지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즐겁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진짜 재미있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깨우침을 얻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나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마음껏 누리라는 말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두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절대 구할 수 없는 것이 노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세상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의미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오르막에서도 내리막에서도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고의 행복은 다름 아닌 즐기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100세 인생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이 가득하고 건강한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70대 그리고 이어질 80대, 90대까지 평안하고 즐겁게 사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노후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환,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그때까지 안녕하십시오.